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대표 경선, 그 다음에 최고위원 경선, 이 사람들의 윤곽이 다 잡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원보이스라 얘기를 하느냐면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 경선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전 대표, 그 다음에 김두관 전 의원, 그 다음에 김지수라는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이 대표라고 합니다.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 이런 의미로 언론에서 표현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경쟁입니까? 아마 김두관 전 의원이 한 20% 요 정도 안팎을 얻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과거에 친명이 아닌 친문 이런 사람들, 친노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일부 그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그냥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득표는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년 전에 77.8%를 얻었죠. 아마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 정도를 얻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또 대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 다음에 금투세 이런 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서 노선 투쟁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쟁 자체가 되질 않는데 무슨 투쟁입니까? 그냥 이런 정도,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자신감 이런 거를 저는 표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노선과 다른 것도 나는 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사실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아니 민주당 대표 경선을 하는데 무슨 대선 공약 같은 거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노선 이제 시비 걸고 이런 거 필요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뜻이 곧 민주당의 뜻이다. 이런 걸 내외에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경선.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다 찐명 경쟁이 됐습니다. 최고위원은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가 이제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시도단체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도단체장이니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시도단체장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이재명 전 대표가 공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득권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재명 전 대표의 영향력이 대단히 높고 특히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대의원의 비중을 확 낮추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였죠. 그게 이제 전당대회 대비용이다. 제가 그때 이미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에 연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이유는 작년 12월에 전당대회를 무려 9개월 앞두고서 전당대회 룰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다는 얘기는 차근차근히 그때부터 이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당대표 연임 포석을 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그걸 간파한 겁니다. 대표 연임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결국 이제 연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그런 것들부터가 그게 권리당원의 어떤 투표 성향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게 개딸인데 결국은 개딸들의 영향력을 높여놨다. 이게 곧 이재명 전 대표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제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4선의 김민석, 3선의 전현희, 이현주, 재선의 강선우, 민영배, 김병주 이렇게 돼 있고요. 원외에서 정봉주 전 의원 이제 예비경선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8월 18일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초선의 이성윤 의원, 그 다음에 박진환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상임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김지호 부대변인, 박완희 청주시의원 이런 그 사람들은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많은 표를 얻지 못했다. 뭐 아마도 뭐 조직력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고위원 후보가 찐명 경쟁이 됐다. 비명에 호소하는 사람, 비명계에 호소하는 사람 또는 친문계에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결사옹위 뭐 이런 그 구호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영배 의원은 이재명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이 명심 경쟁, 일극 체제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이재명으로 똘똘 뭉치는 데 앞장서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강선우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아예 김건희 정권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김건희 정권 목표는 오직 김건희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다. 그 자기가 여기에 앞장서서 이재명 살리기에 노력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와 최대 다수 의원단을 가지고 당원 주장과 국민주권 시대 정신을 위해 당당한 시대의 주류로 올라섰다. 글쎄요.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판이. 자, 그 다음에 김병주 후보,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현주 후보, 이재명 전 대표와 가끔 통상 정책을 논의해왔다. 뭐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찐명 경쟁과 조금은 궤를 달리하는 구호입니다. 이게 이제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 한준호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으로서 그 곁을 지켜왔다. 뭐 한 몸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원외로서 유일하게 본경선에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고 정권을 끝장내라는데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 한다. 여기는 뭐 찐명 경쟁을 훨씬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걸 표방하고 지금 나온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아마 원외니까 뭐 약간 좀 무책임한 그런 구호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전현희 후보는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비명계, 친문계에 호소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최고위원이 될 텐데 결국은 친명 일색의 최고위원단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들은 모두 다 친명. 이래서 제가 원보이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8월 19일부터는 민주당에는 오로지 하나의 목소리, 그건 곧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외부의 목청을 높이는 그런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법안도 뭐 최근에 이제 5월 30일 이후에 낸 뭐 43개 법안인가요? 뭐 이게 뭐 대부분 대부분 다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니까 이제 뭐 법안도 각자 뭐 법안을 내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당론.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은 그냥 전부 다 징계하고 뭐 이런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민주당이 전체주의적 성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거는 제가 왜 갈라파고스 정당 얘기를 했었죠? 이제 이재명 명심이 곧 당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8월 18일 명심이 곧 당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민심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에 연임하는 데 대해서 50% 이상이 부정적이다 하는 여론조사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를 빼더라도 뭐 그다지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호의적이지 않죠. 이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똘똘 뭉칠 때 민심은 그거에 대해서 특히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럼 민심과 당심이 괴일이 된다. 이거는 이미 이인영 의원, 한때 대표 경선을 검토했다던 이인영 의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 민심과 당심의 괴리는 결국은 이 정치에서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과거 저희 같은 정치부 기자들의 관찰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탄핵, 특검, 이런 공세를 할 때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아갈 텐데, 문제는 국민들, 민심은 그런 이재명 대표 중심의 원보이스인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거다. 민주당에서는 오로지 다양성 이런 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비명계, 친문계는 숨죽이고, 결국은 이재명 피고인의 1심 재판 결과, 또는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10월이나 이때쯤 나오면 2심 재판 결과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민심은 점점 더 멀어져 갈 가능성이 있고, 10월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의정교사,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만약 유죄로 나온다면 그때는 진짜 본격적인 동요. 그런데 당내에선 동요가 없고 민심은 요동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원보이스로 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점점 더 민심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민심에 다가설 경우에는 충분히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의 전체주의적 정당화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벌어질 여야 간의 상황, 아마 훨씬 더 극한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권당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나가면 상황이 많이 좀 변하지 않을까. 당장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의 가능성이 아주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3가지 징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 이재명 1극 체제의 민주당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것이 여하튼 민주당 자체적으로 점점 더 민심과 멀어지는 노선을 택할 가능성. 이재명 대표 혼자 종부세와나 금투세와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민주당의 과거 노선이나 이런 거하고 민심과 가까워질 가능성? 저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정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어찌 보면 민심이라는 잣대를 놓고 볼 때는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